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박성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영상에는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통합한 다음에 통합 후에 첫 평가원 모의고사였는데 일단 시험 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자신감도 좀 올라가고 했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11월 달에 있는 수능이라는 거. 그래서 자, 평가원 모의고사도 모의고사로서 받아들이고 그 이유에 대한 피드백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일단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022학년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간략하게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통합 후에 첫 평가원 시험이었죠. 어려웠을 거예요.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생각보다 꽤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고 뭐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수원수투의 난이도는 아마 난이도가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거는 문과 학생이나 이과 학생이나 뭐 별반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출 유형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은 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들하고는 조금은 그 결이 달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빈칸 추론 문제가 이번 6월 평가원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물론 6월 평가원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수능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니, 수능에서도 안 나오겠다는 보장은 없는데 뭐 일단은 뭐 그게 빠졌다라는 게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진입 판정 문제 이번에 여러분 이제 시험 보셨겠지만 이제 상학함수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기출들하고는 조금은 좀 결이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물론 기출에 대한 빈출 유형들도 물론 완벽하게 좀 전공을 하셔야겠지만 그 외에도 좀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폭넓은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수학 1하고 수학 2입니다.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일단은 뭐 선택 과목에 대한 조정 점수가 들어가는 것도 수학 1하고 수학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입시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건 아마 공통 과목인 수학 1하고 수학 2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과 학생들이나 미적분을 많이 선택한 이과 학생이나 문과 학생들도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지만 수학 1하고 수학 2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공부가 좀 더 요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내용이 학습할 내용이 좀 있는 문제들 위주로 살펴볼 거든요.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골랐냐면 선생님이 작년에 한번 예로 들어볼게. 작년에 일단은 가형이었을 거예요. 가형에 3번 문제, 나형도 마찬가지였어요. 3번 문제에서 각변환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2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고른 이유는 뭐냐면 삼각함수잖아. 그치? 삼각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각의 범위를 확인을 하셔야만 돼요. 자, 각의 범위를 확인을 하셔야만 되고 자, 세타가 지금 파이부터 2분의 4파이까지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는 전부 다 뭐가 될 거다? 음수가 될 거다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가실 거예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셨어야 돼요. 자, 이런 데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3번 문제를 좀 골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6번 문제거든요. 자, 6번 문제인데 별거 아닌 문제예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골랐냐면 첫 번째, 자, 학생들이 이렇게 푼 학생도 있었을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 자, 그래프를 그려버리니까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나올 거냐면 자, 이렇게 해서 0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x로 묶었으니까 몇이 나와요? 지금 3x-1 나오니까 3분의 1 정도 나올까? 자, 그 다음에 y는 5x를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진행한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가 일단 필요할 경우도 있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때는요 그냥 뭐만 구하셔도 되냐면 교점의 x좌표만 구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놔두거든요. 얘를 만족시켜주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0하고 뭐가 나올 거냐면 0하고 2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자, 0하고 2가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학습하시면 되냐면 어떤 걸 좀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시면 되냐면
얘 몇 차 함수야 얘들아? 얘 2차 함수지. 그치? 얘 2차 함수거든. 자, 그 다음에 y는 5x라는 거는 직선이잖아. 그치?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놓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건 뭐야?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지. 자, 여기에 절대값 씌우는 게 바로 뭐가 되더라? 이 넓이 s가 되더라.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방금 좀 기억을 해놓으셨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3점짜리 문제라서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계산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가 나오면 반드시 넓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계산을 최소화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겠다는 얘기. 자, 그래서 얘는 3이 들어갈 거고 자, 2 빼기 0하니까 뭐 2 나오는 거 맞니? 자, 그래서 계산해버리면 6분의 3 곱하기 8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몇이 나오는 거야? 4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에서는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연습을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때 뭐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 연속이란 얘기가 나오잖아. 연속이란 얘기가 나오면 학생들이 그냥 뭐 연속인 거에다 대입해서 0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불연속점이 공통 불연속점이 아닌 경우야. 공통 불연속점이 아닌 경우고 쌤이 이 시간에는 전부 다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이제 좀 조건들이 몇 개가 붙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연속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다고 하면 무조건 뭘로 해주는 게 좋아? 정의로 해주는 게 가장 좋아. 정의로 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 그래서 리미트에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겠지. 그치? 자, 실수 전체를 집합해서 연속이라 그랬는데 지금 fx의 불연속 후보점은 a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a 플러스로 갈 때 fx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리미트에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제곱하고 우리가 같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풀어버리시게 되면 우극하니까 밑에 있는 식 따라갈 거고요. 따라서 a의 제곱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좌극하는 위에 있는 거 따라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a의 더하기 6의 제곱 나올 것이고 이거 계산해버리시게 되면 3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맞죠? 자, 24에다가 24a의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두 근의 상수 모든 상수 a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근각의 세 관계를 써버리시면 뭘로 구할 수 있다? 8로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금만 이제 조심을 했으면 하는 게 얘들아 이거 fx 보면 있잖아. 자, fx 보면 이거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인데 불연속이라는 보장은 없거든. 불연속이라는 보장은 없어. 자, 너가 여기 잡아. 자, a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6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a 대입해서 2a 빼기 a니까 a 이렇게 나오면은 a가 몇이 되면 2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fx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다라고 해서 반드시 불연속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추후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좀 꽈서내는 문제를 해결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고 8번은 이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4점짜리 문제인데 굉장히 좀 뭐랄까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역추적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2번째 항이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자, 그러면 뭐 역추적에 대한 문제라는 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엔 추론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추론이라는 게 말이 좋아 추론이지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대입한 다음에 나열해서 규칙성 찾는 거잖아. 그치?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계산 과정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 그러니까 추론해서 뭐 한다고? 자, 규칙성을 찾는 건데 규칙성을 찾는데 자, 물론 그러니까 규칙성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규칙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할 때 뭐를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냐면 흔히 이제 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자, 교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 자, 주기성은 이제 학생들이 잘 파악을 할 텐데 교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야. 자, 홀수번째 한 끼리는 뭐 이렇게 규칙성을 갖고 그 다음에 짝수번째 한 끼리 또 다른 규칙성을 갖는 이런 수열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다리가 아니라 몇 다리 건너서 나오는 규칙성 우리가 흔히 이제 교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대입해서 나열은 해야겠지. 그치? 대입해서 나열은 하셔야 되는데 자, 12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쌤 n에다가 몇 집어넣어볼까? n에다가 12를 한번 집어넣을게. 그러면 n이 홀수인 경우니까 자, a12는 뭘 따라갈 거냐면 a11분의 1 이렇게 따라가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a12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11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쵸? 그 다음에 n에다가 이번에는 10을 집어넣어 버리면 a11은 뭐가 나올 거냐면 짝수이니까 8 곱하기 a10 이렇게 나올 거고 몇이야? 16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n에다 9 집어넣으면 조금만 빨리 가볼게요. 자, 홀수 집어넣었으니까 a에 잠시만요. 자, a11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그치? a11이니까 실수할 큰일 날 뻔했네. 자, a11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10이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 되는 거지? 그치? 큰일 날 뻔했네. 자, n에다 9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n에다 9 집어넣으면 a10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홀수니까 a9분의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a9가 몇이 되는 거예요? a9가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아직 지금 여러분들 규칙성 찾았나? 아직 모르겠어. 그치? 그럼 계속 해보는 거야. 자, n에다가 8을 집어넣어 버리면 자, a9는 짝수니까 8 곱하기 a8 이렇게 나올 테고 제가 4잖아. 그치? a8이 몇이 나와? 2분의 1이 확보가 됐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a1이 2분의 1이라 a12가 2분의 1이라 그랬거든. 자, 그러면 2분의 1, 2, 4분의 1, 4.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a8은 뭐가 나올 것 같아? 지금 a8은 우리가 2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지. 그치? 추측이 되는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한번 꼭 해주시는 작업도 중요하거든. 자, n에다 7을 집어넣으면 자, a8은요. 그 다음에 홀수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자, a 7분의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렇구나. a7이 뭐가 될 거야? 이게 그나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이 됐어. 미안해요. 8이 아니라 7이겠지? 아우 실수가 좀 잦네요. 자, A7이 2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냥 여기서 가볼게요. 자, 12, 11, 이렇게 할까? 자, 2분의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분의 1, 4.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12, A12, 그 다음에 A8,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A4. 얘가 뭐야? A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3, A2, 얘가 바로 뭐가 된다? A1이요.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대입해서 지금 나열을 해보니까 주기성을 갖고 있는 수열이었고요. 답은 몇 번이 될 것이다? 2분의 9로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8번까지 9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그냥 10번을 한번 봅시다. 10번을 보시면 이 녀석이 문제 자체는 조금 어색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나왔던 거냐면 얘들아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서 진입 판정 문제 있었지. 거기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의 x좌표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주어진 경우 많았잖아. 뭐 기억에서 되게 많았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단독 문제로 출제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거 그냥 말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교점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뚫점이 있고 접점이 있거든. 자, 뚫점이 있고 접점이 있어. 자, 뚫점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걸 뚫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그래프 하나가 하나를 뚫고 지나가는 점을 뚫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거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접점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는 거지. 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제 교점이 나온다고 치면 접점인 경우는 수원 수투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 전부 다 뭐인 경우야? 이 뚫점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니? 그러면 뚫점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뚫점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 녀석을 선생님이 fx라고 하면 편하게 놔둬볼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gx라고 놓게 되면 자, y는 gx라고 놓게 되면 자, 교점을 기준으로 뭐가 생겨? 함수값의 대조관계가 바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검색을 해볼까? 자, 이 녀석을 내가 fx라고 한번 놔둬볼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gx라고 둘 거거든. 자, gx라고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 그러면 확인이 되는 게 일단 fx는 무조건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지. 그치?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증가함수야. 자, 얘가 y는 fx. 그치? 자, 그 다음에 gx라는 건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지. 그러면 gx는 잘은 모르겠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 자, 얘가 y는 gx야. 자, 그러면서 교점이 여기서 딱 발생을 했는데, 자, 교점이 뭐보다 크고 싶대? 1보다 크고 싶대. 그러니까 1은 어디 있는 거야?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라는 녀석은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렇지? 그러면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이라는 얘기는 gx의 함수값이 fx의 함수값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 아, 그렇구나. g1이 뭐보다 커야 돼? f1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는 교점보다 오른쪽이니까 무슨 함수값이 더 커야 돼? f의 함수값이 뭐보다? g의 함수값보다 더 커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하나하나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f1은 몇이니? f1은 그냥 0이지. 그치? 자, 그러면 g1을 대입시켜보면 마이너스 로그의 n에 4 더하기 1이 뭐보다 큽니다? 0보다 큽니다. 이거 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휙 넘어가 버리니까 로그에 잠시만요. f1이 지금 0 맞죠? 그쵸? f1이 0이고 g1이 f1보다 커야 되니까 오케이. 자, n4가 뭐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하나 좀 여기 맞춰서 써볼게. 자, 1보다 1보다 로그의 n의 4가 더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말은 n이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4보다 커야 됩니다. 지금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 같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자, F2는 로그의 n의 2가 되는 거고, 자, 이 녀석보다 G2가 더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로그 n의 5 더하기 1이 로그 n의 2보다 작습니다. 휙 넘겨버리면 미수 같으니까 로그의 연산에 의해서 자, 로그 n의 10이 1보다 큽니다. 즉 n은 뭐보다 작습니다야? 자, n은 1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은요 5, 6, 7, 8, 9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14, 28가 7 더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35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그 거평만 놓고 보면 조금 이제 생소했을지 몰라도 기존에 우리가 좀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잘 파악만 하면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번까지 풀이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인데, 자, 이제 수투에서 다점짜리에 관련된 건데, 자, 뭐냐면, 얘들아, 주기함수의 뭐냐면, 정적분에 대한 문제야. 주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얘기거든. 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기함수의 정적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분 구간의 길이거든. 적분 구간의 길이야. 적분 구간의 길이 안에서 주기가 몇 번 반복이 됐느냐, 혹은 주기가 반복이 됐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자, fx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fx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지금 연속인 함수 fx라 그러니까 다항 함수라는 얘기는 당연히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조건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면, 자, 0일 때는 0이라고 했고, 자, 1일 때는 1이라고 했는데, 자, 적분값이 6분의 1이라고 했잖아. 적분값이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삼각형 하면 그냥 몇이겠어?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런데 쌤은 그냥 어떻게 그릴 거냐면 편하게 양수인 경우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얘가 1,1이야. 됐니? 조금만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다른 색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지금 fx 하나 그렸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gx를 그릴 텐데, 자, gx를 보니까 x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fx하고 똑같대. 그치? 근데 x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는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식을 따라간다라고 했거든. 자, 근데 이 식을 한번 잘 살펴보면 얘들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fx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이런 그래프거든. 그치? 그래서 얘에 맞게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버리시면, 지금 f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자, 여기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 요렇게 그려지는 게 되겠지. 그치? 자, 이게 바로 뭐야? gx예요. 지금 쌤이 그린 게 y는 gx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1하고 0에서만 그린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파악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양수인 거, 그러니까 fx가 좀 gx가 지금 양수인 거라고만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 적분값이 결국에는 넓이랑 똑같을 테니까 이 넓이는 몇이야?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자, 근데 볼래 얘들아? 지금 이 부분의 넓이는 몇이 되겠어? 이 부분의 넓이는 뭐랑 정확하게 똑같은 거야? 이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 맞지? 그치? 자, 근데 지금 보면 얘 1, 얘 1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 될 거고 거기서 6분의 1만큼 빠졌으니까 지금 왼쪽 부분에 있는 이 녀석의 넓이는 몇이 될 거다? 자, 6분의 5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시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의 dx거든. 그치? 자, 그러면 적분간의 길이를 한번 놓고 보면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야. 그치? 그러면 길이가 몇인 거야? 자, 길이가 5가 되는 거 맞지? 그럼 길이가 5가 됐다는 얘기는 주기가 몇 번 반복이 됐다는 얘기야? 주기가 2번 반복이 됐다는 이야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녀석은요. 한 주기당 적분값, 즉 넓이가 몇이야? 1인 거잖아. 그치? 1인 게 주기가 2번 반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는 부분 하나 보시면 얘를 1부터 2까지 gx, dx라고 쓸 수 있겠더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근데 어차피 지금 gx 주기함수니까 우리 이 녀석을 어떤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2만큼 뒤로 당겨버리면 마이너스 1에서 몇 가지? 0까지 gx, dx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쌤이 그린 그래프에서 여기 적분값, 즉 넓이랑 똑같으니까 이 녀석은 몇이야?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2 더하기 6분의 5 하니까 몇이 나와요? 6분의 17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최근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주기함수에 대한 정적분 얘기가 기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반드시 학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11번은 주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2번 문제고요. 상학함수 활용 문제예요. 상학함수 활용 문제인데 일단 도형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 체감 난이도가 좀 높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3월, 4월 이제 학평 흔히 얘기하는 교육청 문제들에 비해서는 도형 문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니거든.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뭐에 대한 게 주어졌냐면 4하고 5가 주어져 있고요.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BAC가 8분의 1이래. 자, BAC가 8분의 1이니까 지금 여기를 뭐라고 볼 거냐면 세타라고 한번 놔둬볼게요. 야, 근데 지금 뭐가 또 세타가 될 거냐면 얘네 세 각이 같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또 세타라고 둘 거고 여기도 이렇게 세타라고 한번 놔둬볼게요. 괜찮니? 자,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 각에 대한 힌트가 좀 많이 주어진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아마 코사인 법칙으로 접근을 했던 학생이라면 미지수 풀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사인 법칙으로 접근을 할 텐데 봅시다. 자, 지금 코사인 값이 몇이라고 했냐면 8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들아 지금 BAC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쪽으로 할까요? 자, 이 삼각형에 대해서 뭘 쓸 것 같아? 코사인 법칙을 쓰던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들아 보면 지금 살짝 지우고 볼까? 자, 이거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자, 이등변 삼각형이고 되게 이등변 삼각형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특수한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려. 자, 다시 꼭지각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릴 거야.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이 수선의 발은 중선이면서 각에 있는 건 되는 건 괜찮죠.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서 이 녀석을 한번 H라고 한번 놔둬볼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는 AB분의 AH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AH가 몇이 됩니다? 2분의 1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치? 굳이 뭐 코사인 법칙이나 뭐 사인 법칙을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뭐까지 이제 확보가 되냐면 자, AH가 2분의 1이니까 이제 H 필요 없으니까 살짝 지울게. 자, 이 길이가 몇이 됩니다? 자, AD가 1이 됩니다까지 확인이 됐고요. 아이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4라는 것도 적어 놔주셔야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확보가 됐어. 그치? 자,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뭘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자, D의 길이 이거 구하라고 했거든. 이거. 그치?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학생들이 미지수 풀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얘가 4고 여기도 4야.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x로 놓고 여기를 y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전체의 길이를 구해버리면 몇이 나올 거냐면 6이 나올 거거든. 자, 여기를 6-x 뭐 이렇게 놓고 해서 자,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써서 구한다라고 하면 미지수가 잘 안 풀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안 쓸 거고요. 안 쓸 거고 그러면 어떤 걸 쓸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지금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각 뭐가 되는 거야?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래? 자, 일단 BC의 길이를 구할 거야. 자, BC의 제곱은 여기 4 나오고 여기 4 나왔으니까 뭐 여기서도 그냥 뭐 이름의 사각형이니까 그냥 써도 될까? 아니 그냥 코사인 법칙 쓸래. 자, 4의 제곱 16 더하기 이쪽도 16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4 한 다음에 코사인에 뭐가 나오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을 테니까 자, 이거 구하시면 뭐가 나올 거냐면 36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자, 따라서 BC는 몇이 됩니다? BC는 6이 됩니다까지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그치? 그래서 얘가 몇이야? 얘가 6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D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는데 자, D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냐면 얘들아 지금 6, 4, 4 세 변의 길이 전부 다 주어졌지. 그치? 세 변의 길이 전부 다 주어졌어.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은 D2를 데리고 다니는 삼각형을 한번 볼 거야. 다시 자, D2를 데리고 다니는 삼각형을 한번 볼래. 괜찮아요? 그럼 삼각형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이 각이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 녀석을 좀 이제 문자는 어떻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편의상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그냥 알파라고 한번 놔둬볼게. 자, 알파라고 놔둬볼게.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뭐가 될 거냐면요. 자, 사인 알파는 지금 어떻게 구합니까? 야, 얘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4야. 수선의 발 내리면 얘 3이야. 그치? 그러면 4, 3, 여기 몇이야? 루트 7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몇이 나오는 거야? 사인 알파는요? 4분의 잠시만요. 16에서 루트 7 나오는 거 맞지? 루트 7이요. 괜찮아요? 자, 그럼 끝났어요. 그치? 예. 우리 지금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 알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뭐도 알아? 사인 값도 알게 되지.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뭐가 4가 되겠지? 4가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자, 지금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얘들아.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4는 사인 알파분의 뭐가 됩니다? D2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 세타라고 놔뒀으니까 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 사인 세타는요 8분의 3루트 7이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길이 구해버리시면 사인 파이만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3루트 7분의 48에 32에다가 사인 알파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4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올 거고 날라가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8 이렇게 나올 테니까 답이 뭐가 되더라? 3분의 8이 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할 거거든. 얘들아 여기 지금 알파고요. 자 파이 마이너스 딱까지 돼 있어. 그러면서 어떤 게 돼 있냐면 주어진 각이 주어져 있고 각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상한함수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다시 각을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변의 길이가 주어졌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쓴다는 걸 충분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번은요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12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13번 봅시다. 자, 13번이 어이구야 되게 당황을 했을 수도 있어요. 되게 당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야 싶었을 거야. 근데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별건 아니거든. 자, fx가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대. 이렇게 나눠져 있대.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fx 더하기 1은 fx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f1이 1이지. 그치? 그러면 f2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F2도 F1이랑 같을 거고 F2랑 뭐 또 같아? F3이랑 같을 거고 이것들이 전부 다 몇이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F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자연수가 되면 F1까지 쓸게요. 자, F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자연수가 되면 그 함수값이 몇일 거다? 1일 거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자연수가 아니면 몇이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3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지금 3분의 k 곱하기 f 루트 k라고 나와 있는데 즉 f 루트 k를 중점적으로 보면 루트 k가 자연수이면 f의 루트 k는 몇이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때는 k가 몇일 때야 그러면 자, k가 제곱수인 1 4, 9, 16. 그 다음에 우리 20까지 더해야 되는 거 맞죠? 20까지 더해야 될 테니까 20까지 더해야 될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K가 1, 4, 9, 6을 제외한 건 전부 다 뭐다? F 루트 K에서는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차근차근 그냥 해버리시면 자, 얘를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 따로따로 해버리시면 자, 1 집어넣으면요. 3분의 1 곱하기 f 루트 1 될 테니까 이거 1일 거고 플러스 3분의 4 곱하기 f의 루트 4야. 얘도 1이지. f 루트 4고 플러스 3분의 9 곱하기 f의 루트 9 더하기 3분의 16 곱하기 f의 루트 16 이렇게 됐을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얘 1, 1, 1 되니까 이 값은 전부 다 더해버리시면 뭐가 나와? 3분의 몇이니? 20, 그 다음에 30 나오니까 자 3분의 30 나와서 몇이 될 거다? 얘는 10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거냐는 얘기야. 어떻게 구할 거냐는 얘기인데 잘 봐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1, 4, 9, 6일 때만 1이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1, 4, 9, 6일 때도 1, 4, 9, 6일 때도 3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빼버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그냥 선생님 표현에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데이트해서 계산해도 상관없거든.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자, 3분의 k 곱하기 3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f 루트 k를 3이라고 할게. 근데 얘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실제로 얘들아 k가 1이 될 때는 3이 아니지. 그치? k가 1이 될 때는 3이 아니니까 자, 3분의 1 곱하기 3을 빼줘야 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몇이 될 때? 4가 될 때도 3이 아니잖아. 그치? 4 곱하기 3도 빼줘야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빼기 뭐 해줘야 돼? 자, 3분의 4 곱하기 9도 빼줘야 되고 미안해요. 9 곱하기 뭐겠어? 9 곱하기 3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6 곱하기 3까지 우리가 해줘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496일 때도 3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냥 그것들을 빼버리는 거야.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 쉽거든. 그러면 얘 휙휙 날라가지.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하실 것이 나올 거냐면 자, 210이 나올 거거든. 자, 210에서 빼기 3분의 3 더하기 12 더하기 27 더하기 48이 나올 거고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15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몇 나와?
75 나오니? 그럼 15 더하기 75 하니까 9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몇이야? 30 나올 테니까 210에서 30을 빼주시면 몇이 나오는 거야? 180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180에다가 뭘 더해주셔야 돼? 자, K가 1496일 때 이 10을 더해버리면 답은 19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금 그 겉으로 보기에 생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13번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14번이 이제 수투에서 나왔는데 좀 만만치 않아요. 좀 만만치 않은데 결국에 뭐냐면 그래프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거든. 자, 그래프에 대한 건데 자, fx가 지금 3차 함수라고 주어졌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을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어디에 좀 집중을 할 거냐면 얘들아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 이렇게 빼볼게. 자, 그러면 x 곱하기 gx는 지금 x 있고 x 있으니까 앞으로 그냥 절대값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버리시면 얘에다가 f의 x-p에다가 플러스 q의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gx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gx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의 f의 x-p 더하기 q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얘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되고 x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절대값에 f의 x 빼기 p 더하기 q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녀석도 이제 이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gx가 x 이꼴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라는 개수가 한 개라 그랬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fx-p 더하기 q라는 녀석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어디까지는 확인이 되냐면 이 녀석은요 선생님 f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몇만큼 q만큼 평행 이동이 된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놓치기 좀 쉬운 걸 것 같아. 자,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라고 했어. 그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지금 불연속 후보점이라고 하면 어차피 절대값 함수는 연속이니까 x가 0일 때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x가 0일 때 gx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우리 뭐 생각할 수 있냐면 절대값의 f의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절대값 필요 없고요. 자, 얘가 몇입니다? 0입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핵심되는 사항은 뭐냐면 gx의 기반이 되는 자, gx의 그래프에 우리가 핵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녀석이 뭐다? fx를 평행이동한 거다. 자, 그러면 fx는 함수식이 그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fx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에서 극점 구하는 건 잘 하실 테니까 자, 극점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시면 자, 이 녀석은 잠시만요.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 몇이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치?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y는 fx야. 자, y는 fx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여기 점을 한번 보시면 자, 얘는 마이너스 x가 몇이냐면 3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9 이렇게 우리가 극점을 구할 수 있거든. 자, 이거는 뭐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극점 좌표 구하면 되실 거고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 자, 평행 이동을 한 거라고 치면 자, 이렇게 개형 자체는 똑같아지겠지. 그치? 개형 자체는 똑같아질 텐데 자, 이 점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p, 마이너스 7 더하기 q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자, 이 녀석은 자, 3에 플러스 p, 마이너스 39에 더하기 q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쌤은 지금 뭐 한 거냐면 평행이동된 그래프까지 그려봤어. 평행이동된 그래프까지 그려봤는데 자, 이 녀석이 뭐냐면 자, 얘를 가지고 뭐 절대가 어떻게 한 거의 그래프가 미분이 한 점에서만 불가능하고 싶대.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는 있잖아. 함수의 그래프는 두 가지 요소로 그릴 수 있거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개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축의 위치야. 그치? 근데
그래프의 개형은 확인이 됐어. 왜? fx랑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근데 뭐만 확인하는데 축의 위치만 확인을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선생님 이걸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얘를 내가 hx라고 놔둬볼게. hx라고 놔둬가지고 이 식에서 보시면 h0이 뭐가 되는 거? h0이 0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지. 그치? 자 그래서 h0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점을 하나 찾아볼까? 만약에 선생님 잘 모르겠거든?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만약에 여기가 0,0이라고 한번 놔둬볼게. 지금 이 그래프는 뭐야? hx지? 그렇지, hx지. 그렇지? 그럼 얘를 0,0이라고 하면 얘보다 조금 더 낮은 경우야. 자 그러면 x축 이렇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 맞지? 그렇지? 자 그래프 조금 더 늘어뜨려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gx라는 녀석은 자 x가 양수일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hx의 절대값이야. 그치? hx의 절대값이니까 그대로 될 거야. 맞지?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었다가 다시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그치? 그럼 볼래?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을 씌우니까 올라갈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다 또 뭘 붙였다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되겠지. 그치? 아, 따라서 뭐가 된다? 지금 0,0이 이쯤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hx 그래프가 그냥 뭐랑 똑같을 거다? gx의 그래프랑 똑같을 거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죠. 그치? 그래서 0,0은 이쯤이면 안 될 거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선생님 0,0은 어디가 될 텐데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되나요? 아니야. 자, 벽이 뭐야? 지금 축의 위치하고 개형하고의 우리가 관계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축의 위치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축이라는 것도 뭐야? 직선이지. 그치? 그럼 직선하고 곡선 사이의 위치의 관계를 본다라고 치면 어디를 보는 게 합당하겠어? 극점을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맞지? 극점에서 우리가 보는 게 가장 합당할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살짝 지우고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극점을 이렇게 개형만 그릴게요. 자, 개형만 그렸을 때 이번에는 얘가 몇 컴마 몇이라고 할 거냐면 얘가 0,0이라고 할 거야. 자, 다시 이 녀석 그래프는 뭐다? hx야. 자, 그러면 얘가 0,0이니까 축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뭐 한 거라고? 절대값 붙인 거라고. 그치? 그럼 절대값이니까 기본소리를 잠깐 그려보면 삐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뭐가 될 거야? 얘가 gx잖아. 조금 헷갈리나요? 색깔 때문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노란색으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뭐가 될 거냐면 자, 얘가 gx가 될 것이고 양수 쪽에서야. 자, 그 다음에 음수 쪽에서 뭐가? 음수 쪽에서 보면 절대값 씌웠다가 음수니까 절대값 씌웠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 맞지? 그러면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노란색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gx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아, 그래서 어디서? 여기서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얘기야? 이 0,0은 어디에 있어야 돼? 0,0은 극대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p는 0이니까 p가 몇이 나오는 거야? 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q는 몇이 되겠어? 7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2이 더하니까 몇이 나오는 거야? 8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지우고 가볍게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0,0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자, 일단 여기가 0,0이면 절대 성립할 수가 없는 게 얘들아 그러면 3 더하기 p가 몇이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p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겠네? 근데 봐봐. 뭐라고 했어? p하고 q가 두 양수야 그랬지. 그치? 여기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때일 때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시면 될 것이고 이렇게 구하니까 p가 1, q가 7이 나오겠더라는 얘기야. 선생님 이거 너무 발상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찌됐든 우리가 3차 함수나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어디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특이점에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 극대, 극소 또는 뭐야? 실근이 되는 거. x축과의 교점 또는 뭐가 되겠어? 교과 과정이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변곡점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발상적인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수식으로 풀려고 했으면 당연히 풀 수는 있겠지. 풀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려울 거예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으로 우리가 잘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거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다라는 얘기. 자,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